여러분 반갑습니다. MPL 연구소의 김성일입니다. 그리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MPL이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만 알면 굉장히 쉬운 기법입니다. 어차피 MPL로 나중에 채권을 살려면 여러분 개인이 직접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마당이나 저와 같은 대부업체, MPL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만이 채권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동화나 대형 AMC로 넘어간 유입으로 사후정상 방식으로 개인이나 법인도 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나는 경매보다 먼저 산다 또는 경매보다 왠지 모르 위의 클래스 같은 MPL, 다시 말해 경매 들어가기 전에 채권을 매입해서 저 위에 있는 왕좌에서 밑에 치열하게 경매에 참여하신 분들을 비웃으면서 내려다보는, 다시 말해 MPL 같은 경우는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채권으로 매입을 해서 경매에서 유입이나 낙찰을 받는 기법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거를 좀 더 쉽게 사례를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부실 채권이 무엇인지, MPL이란 대체 어떤 건지, 두 번째, 왜 은행이 바보도 아닌데 연체이자는 둘째치고 대출 원금에까지 할인을 해서 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 자 그럼 이 부실 채권을 어떻게 매입 또는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 채권을 갖고 와서 이거를 어떻게 수익화 시키는지, 다시 말해 경매로 속행을 해서 유입을 하든지 아니면 제3자가 낙찰을 받아서 채권에 대한 배당 수익을 엑시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소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MPL 채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체만이 이 MPL 채권을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대부업체를 고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면허를 잠시 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면허를 빌린 데 있어서 어떤 면허를 잘 빌려야 되는지, 어떤 대부업체를 만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전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이 고창에 있는 토지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신축 빌라를 짓기 위해서 평소에 토지를, 경매에 나올 토지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침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에 토지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부푼 가슴에 하루에 수십 번씩 현장도 가보고 본인이 신축을 해서 또는 30세대 빌라를 지어서 분양할 것까지도 다 완벽하게 생각을 하고 시장 조사도 마치고 경매 관련 경락잔금 대출까지도 다 모든 걸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매가 시작하기만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경매가 1차 시작했습니다. 한 2번 정도 유차를 하고 3회차 정도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1차가 유찰되고 2회차가 유찰되고 3회차 때 부푼 기대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던 찰나에 갑자기 기일 변경이 됩니다. 경매가 잠시 정지, 스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경매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정읍지원 경매계에. 아니 왜 경매가 갑자기 정지, 스톱, 변경됐냐. 경매계에서 하시는 말씀이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경매가 스톱된 거지 조만간 다시 속행할 겁니다. 그때 다시 입찰을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홍길동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경매가 나오면 그때 낙찰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마침 3회차 때 참전을 했습니다.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3명이 들어오셨는데 응찰자가 3명이 들어왔는데 홍길동은 나름 이 물건을 잡기 위해서 높은 금액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가 무려 2회차를 훌쩍 넘긴 8억 3천만 원에 누가 낙찰을 받아갑니다. 의아했죠. 소위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2회차 때 그럼 들어오지 왜 이제서 3회차에 2회차 가격을 훌쩍 넘긴 건지. 여러분, 이게 바로 MPL입니다. 경매에서 절대 들러리 쓰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낙찰 받으려고 했던 물건이 어느 날 갑자기 변경 또는 정지, 스톱이 되지 않습니까? 변경이 된 순간 채권자가 변경이 된 겁니다. 채권이 이미 MPL로 작업이 된 겁니다. 제3자가 이미 채권을 사서 잠시 변경을 시킨 겁니다. 채권을 사와서 속행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홍길동은 아무리 3회차 때 자기가 높게 쓰더라도 얘네들 가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채권은 팔렸고 채권을 산
A씨는 기존 채권이 대출이 약 8억에 연체자까지 해서 8억 4천 정도가 됐습니다. 그 실제 사례입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계약서랑 이미 8억 4천을 6억 주고 사왔습니다. 채권을. 그럼 다시 말해서 NPL 채권을 사온 사람은 6억에 사왔지만 8억 4천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은 빠지고 본인이 이제 채권자 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홍길동은 과연 이분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소위 말해서 들러리 쓴 겁니다. 들러리. 그래서 여러분께서 경매로 유심히 봤던 물건들 또는 낙차 받으려고 했던 물건들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변경이 되면 대법원 송달 내역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권자가 AP 대부 주식회사라고 대부업체로 변경이 됩니다. 그 전에는 신역조합입니다. 여러분, NPL은 줄을 세우는 게임의 주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경매를 받아보겠다고 열심히 줄을 쓰셨던 거였고요. NPL로 채권을 사가신 분은 이미 저만치 위에서 우리를 줄 세웠던 겁니다. 자, 이처럼 NPL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여러분께서 경매에 직접 참전, 낙찰 안 받으셔도 채권을 미리 확보해서 유입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제3자가 내가 사갖고 온 채권 이상만큼 낙찰을 받아가게 되면 그 갭만큼, 그 베네핏만큼 배당으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돌려받으실 때 대부업체를 통해서 이 라이센스가 있는 대부업체가 대신해서 채권을 사주고 그 대부업체가 배당을 받으면 대부업체로부터 베네핏을 캐시백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이 대부업체한테 어떻게 받습니까? 또는 사고 없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안정장치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